알베르게는 그러면 남녀 공용이잖아. 화장실, 샤워실 이런 모든 게 다 공용이. 그러니까 이것도 알베르게마다 컨디션이 사실 다르다 보니까 아. 정말 분리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이 써야 되는 곳도 있고 정말 샤워실도 한 두세 칸밖에 없는 알베르게도 있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씻기 위해서는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곳도 있는 반면에 정말로 샤워 시설이나 화장실이 굉장히 많아서 또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었어. 사실 나 같은 경우는 밖에서 맨날, 화장실도 못 쓰잖아. 이용하게 되더라고. 그치. 살려면 내가 한 5km 정도만 더 걸어가면 마을이 나온다는 있으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화장실 이용하면 됐었고. 아 그런 거는 근데 카페 이용 안 해도 화장실 이용하게 해줘? 아니 예전에는 무료로 이용하기도 했었대. 근데 이것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이 사실 너무 많이 가서 그냥 화장실만 이용하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졌다고 들어서 이제는 그거를 막는 구매를 데들이 해야? 그래서 그게 근데 아무래도 에티켓이고 예의인 거지. 그러면 알베르게 예약이 안 된다고 들었어. 근데 또 가기 전에 또 들어보니까 예약을 또 꼭 해야 된다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보통 이제 공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예약을 안 받아주는 데들 좀 있고 사립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약을 안 하면 알베르게를 거의 이용 못 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처음 론센스바이스라는 곳에서 예약이 안 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텐트를 치고 앞에서 자더라고. 그러니까 예약은 사실 꼭 필수다. 그냥 도착해서 그 워크인으로는 절대 못 자는 거네? 워크인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예약 취소가 있는지 없는지 기다리더라고. 안 되면 다시 나가서 다른 알베르게 막 찾아가. 그러다가 없으면 다음 마을로 넘어가는 외국인들도 있었어.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겠다. 40일 동안의 알베르게를 계속 또 그치. 해야 되고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알베르게 내 치안은 좀 어때? 사실 나도 치안이 안 좋다는 말에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갔는데 그렇게 막 걱정할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사실 한국에도 있다시피 외국에도 사실 이상한 사람이 무조건 있단 말이야. 보통 우리가 크로스백 하나를 매잖아. 그거는 꼭 중요한 거. 지갑, 여권, 크레덴셜 정도는 꼭 챙기고 다녀야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 그냥 나는 침대 위에 올려놓고 생활을 했어. 근데 누가 뭐 건든 사람 없고. 왜냐면 사실 그 안에 있고 전부 다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건드는 서로. 거는 그러면 현금 같은 거를 어쨌든 소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다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거야? 아니면 카드 사용이 잘 되는 거야? 카드 사용은 사실 웬만하면 다 돼. 근데 이제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안 받아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은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적당히. 그러면 ATM 같은 거 도시에서 뽑고 ATM 같은 경우는 근데 어디나 있어. 근데 수수료가 사실 좀 크지. 그럼 내가 이제 예상하는 풀 현금 비중에서 50% 정도는 그래도 현찰로 유로로 가지고 다니고 카드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급하면 ATM에서 그치, 출금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한 알베르게에서 2박 3박 이렇게 연박도 가능해? 예약만 한다면? 아니 연박은 절대. 아 진짜? 연박은 절대. 왜냐면 아무래도 순례자를 위한 숙소고 그리고 굉장히 싼 편이기 때문에 사실 연박은 절대 안 받아준다고 해. 근데 이제 약간 치트키를 쓰는 사람들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약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뭐 정말로 소규모 이용하는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전날에 내 얼굴 정도는 기억하니까 그런 거는 또 안 되지. 아 연박 안 되는 줄 몰랐네. 보통 8시나 9시에 나가라고 다 해. 침대는 이제 방 배정이 아니고 침대 배정이잖아. 랜덤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동시에 체크인을 했을 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일단 우리가 단체니까 그냥 방을 하나 내주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냥 알아서. 우리끼리 침대 배정을 하면 좋은데 또 침대 배정을 해주는 알베르게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들이 이제 알아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내가 바꿔달라고 해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알베르게 있는 곳에는 상권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 없는 마을들도 굉장히 많아. 간단하게 카페나 마트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마트가 없는 마을도 사실 있었고 그냥 여기에서는 내가 정말로 밥만 먹고 숨만 쉬다가 자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을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알베르게도 그렇고 순례자이기 유럽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럽 여행이랑은 성질이 완전 다르잖아. 알고 갔더라도 거기서 적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가기 전에 정말 호화스러운 유럽을 기대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거
안 될 것 같아서. 정말로 근데 많은 거를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굉장히 사소한 거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길인 것 같아. 사실 처음에는 못 느꼈어. 똑같은 길을 걸어도 메세타 지역이라고 해서 우원지대 사막화된 지역이어서 주변에 포도나무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야. 근데 그 길을 걸을 때 조그만한 노란색 꽃이 피어 있으면 또 그거에 또 감동을 하게 되고 F야? T야? 그러면 이제 길을 걷거나 알베르게 내에서 다치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좀 중요할 것 같아. 약국 같은 경우도 사실 모든 마을에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보통 알베르게가 있는 마을에는 약국이 보통 있었어.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전용 차가 있잖아. 그 차로 약이 정말 필요할 경우에는 좀 부탁을 해서 약을 사갖고 온다거나 아, 드라이버분한테? 그런 식으로 진행했어. 그러면 우리는 물론 한 분도 안 계시고 진짜 감사하게 전원 다 완주를 하셨잖아. 이번에 진짜 70대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다 완주하고 오신 게 나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한국인들만 사실 한 800km를 다 걷는다고 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잘라서 많이들 걸어. 왜냐면 힘든 길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알베르게 같은 경우에서도 보통 1층, 2층 침대를 주다 보니까 칸이 이렇게 막아주는 펜스가 있는 침대가 있는 반면에 정말로 그냥 매트리스만 딱 올라가 있는 그런 침대가 있어. 내가 몸을 뒤집게 될 경우에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알베르게도 있지. 그래서 실제로 타업체에서도 떨어져서 다친 분이 있다고 들었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처리가 중요하긴 하겠다. 드라이버랑 컨택이 다 잘 돼서 만일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을 빨리 태워서 응급실을 간다든지 처리 같은 게 중요할 수 있겠다. 실제로 우리도 사실 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고 아프신 선생님이 있었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신속하게 버스 드라이버분을 불러서 선생님을 태우고 원래 병원으로도 이동하려고 했었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우리 차가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했던 것 같아. 알베르게 베드버그 이런 거 없나? 침구 같은 건 다 괜찮아? 위생 같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 베드버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해. 그래도 베드버그 같은 경우는 그 알베르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걸으면서 그 짐이나 뭐 이런 데 딸려오는 거다 보니까 사실 몰리는 게 조금 랜덤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침대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푹신푹신한 매트리스에 침대 커버 같은 걸 줘. 일회용 커버를 씌우고 알아. 그다음에 침낭 같은 경우는 밑에 깔아도 되고 그다음에 그냥 이불로 이용해도 돼.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불로 이렇게 덮고 잤어. 이불은 안 줘? 이불은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모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또 알베르게가 있지. 아 그러면은 자기가 덮을 게 없으면 그냥 자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네? 그렇기 때문에 침낭은 꼭 필수다. 침낭도 필수? 코골이 이런 거는 괜찮은. 귀마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아무래도 모든 사람이 힘이 들면 코를 골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코를 안 고던 사람도 코를 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거나 하신 분들은 귀마개가 있으면 좋지. 근데 모두가 피곤해서 그냥 자면 자는 편이긴 한 것 같아. 그러면 코골이 말고 알베르게에서 지내면서 특별히 불편했던 점 같은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화장실, 샤워실 같은 경우는 조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치고 그리고 세탁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도 한두 대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빨래를 하기 위해서 나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다렸다가 빨래 놓고 또 조금 조용히 해야 된다는. 그래도 뭔가 막 유럽 게스트하우스라고만 생각을 하면 막 파티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치만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 봐. 여기는 순례자를 위한 거고 보통 도착해서 자는 사람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코스가 끝나고 근데 낮잠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낮이라고 해서 큰 소리로 대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우리가 중간에 도시 관광도 좀 했잖아. 큰 도시에서 중간중간에 그런 도시들은 진짜 유럽 느낌 엄청 막 풍기고 건축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체력적으로 좀 타이트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2차 갈 때는 도심지에서 2박 정도 이렇게 추가로 숙박을 하기로 했잖아. 중간에 도시 관광 할 것들이 많은지 관광 포인트들은 좀 어땠는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조그만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크게 관광할 건 없고 그냥 정말 조그만 마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10분 정도 돌면 그냥 마을 하나를 전부 다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마을도 있는 반면에 정말 뭐 팜플로나 뭐 이런 브루고스, 레온 이런 데는 엄청 큰 대도시야. 엄청 큰. 그리고 건축물 자체도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다음번에 갔을 때도 2박이 아니라 3박 총 3번을 쉴 건데 큰 도시에 연달아가 아니고 큰 도시에서 여기서 1박 추가 저기서 1박 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큰 도시에서 이렇게 3번. 왜냐면 이번에 갔다 오니까 이 41일 내리 쭉
걷는 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다음번에 갈 때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편하게 그 대신 하루하루 걷는 길이가 한 1-2km 정도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어. 대신에 우리가 중간에 이제 숙박을 하면서 그때 피로를 차라리 확 푸는 시간을 가지고 그치.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서 걸어서 완주를 하더라도 중간에 도심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좀 더 두겠다는 거지. 아 그러면은 준비물을 혹시 진짜 간략하게 드르륵 말해줄 수 있어? 준비물은 그냥 뭐 간단하게 신발. 근데 너 신발 하나 가져갔지? 신발은 총 2개 갖고 왔는데 하나만 신었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같은 아. 경우는 그냥 신발하고 비 올 때 신는 신발 그리고 슬리퍼. 딱 그 정도 세 개만 있으면 될 것 같고 크게 많이 안 챙겨와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옷 같은 경우도 워낙 빨래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안 갖고 와도 될 것 같고 그 외에 그냥 간단하게 필요할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개인적으로 필요한 화장품 같은 거나 뭐 이 정도만 필요하면 될 것 같지.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짐을 다 이제 밴으로 옮겨주고 다음 목적지까지 옮겨주고 하니까 사실 큰 짐을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 알베르게에서 지내면서 뭐 내 물건 탁 쌓아놓고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그냥 간단하게 준비해서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큰 캐리어를 활짝 펼쳐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고 알베르게. 그 다음에 알베르게 같은 경우도 우리 방 같은 게 4층이나 5층에 있으면 이 캐리어를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들 수 있는 정도 무게만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어느 도시로 인하고 어느 도시에서 아웃을 했지?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해서 프랑스는 딱 그 첫날인 거고 마지막 이제 끝나는 거는 콤포스텔라에서 생장에서부터 콤포스텔라까지 대략 800km 정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비행기로는 마드리드 아웃이었던 거 맞지? 비행기로는 카타르 도하에서 먼저 경유를 해서 마드리드로 간 다음에 그 마드리드에서 부르고스로 마드리드 공항에서 부르고스로 이동해서 부르고스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프랑스 생장으로 이동을 해서 생쟁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일정이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날은 이제 콤포스텔라에서 끝나서 콤포스텔라에서 관광을 좀 하고 한 1-2박 정도를 하고 마드리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마드리드에서 거의 관광할 시간이 없었는데 다음번에 가는 때는 마드리드에서도 한 2박 한다고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마드리드에서도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다. 이번에 우리가 카타르 항공 타고 다녀왔잖아. 근데 중간에 도하에서 경유를 해서 들어왔잖아 한국에. 그치. 경유하면서 그 투어를 나갔었다고 들었거든. 도하에서의 우리가 공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투어를 내가 좀 알아봐서 준비를 했고 간단하게 한 3-4시간 정도 투어를 하는 시간이었어. 버스를 타고 나가서 뭐 유명한 미술관이라든지 카타르 자체가 워낙 건축물들이 아름답고 또 웅장해서 또 그거 보는 재미가 있었고 무슬림 사원도 구경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하 내에 있는 큰 시장 같은 데 가서 시장도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이었어. 원하시는 분들만 시티 투어를 간 거기 때문에 안 가신 분들은 그냥 공항 내에 있었고 공항 내 자체도 24시간 면세점들이 다 되어 있어. 공항에서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있었다. 그래도 나라면 나갔다 올 것 같긴 하다. 왜냐면은 또 우리가 도착했던 시간이 약간 오후 시간대잖아. 맞아. 야경이 또 굉장히 아름다웠지. 다녀오고 나서 너는 컨디션 같은 거 괜찮았어? 난이도 걷는 난이도? 평균적으로 22km, 23km 많이 걸을 때는 30km도 걷잖아. 근데 그렇게 막 피로감이 느껴지진 않았고 돌아왔을 때조차도 그냥 괜찮다. 길이 편했나 보다 그래도. 길이 생각보다도 훨씬 편했어. 한국 사람들은 사실 길거리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사실 쳐다보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가다가 올라 라고 하면 웃으면서 나를 반겨줘. 근데 그 느낌이 굉장히 나는 따뜻하고 좋게 받아들여졌어. 그런 매력도 있고 체력적으로는 사실 고민할 거리는 없을 것 같아. 아까도 말했다시피 토끼 반, 거북이 반이 있고 정말로 못 걸을 것 같으면 우리가 처음 시작점에서도 차를 옮겨다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 전에도 우리가 픽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리고 길 자체도 한국 길을 걷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쉬워. 그리고 거의 다 평지길이고. 오늘 이렇게 어쨌든 재밌게 얘기해주고 또 유익한 정보 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번 재밌는 중간중간에 뭐 그런 썰들이 있었을 것 같아. 소소한 그치. 썰들. 뭐 중간에 그 우리 선생님 중에 생일 파티 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치. 했더라고. 이번에 생일을 2분 내셨어. 그래서 그런 뭔가 소소한 재미도 궁금하고 해서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저도 이렇게 상세하게 들은 건 처음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도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9월에 산티아고 2차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고민 많이 하면서 또 2차를 더 좋게 기획하고 보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또 알파캠프로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